자, 이렇게 하면은 전치사 폭망한다. 즉, 전치사를 아무리 공부해도 내 실력이 늘어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어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네, 이렇게 6가지를 모아봤는데요. 그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전치사의 기능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먼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조사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로 인식해 왔던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치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치사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에 대한 의미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전치사에 대한 기능을 먼저 조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말의 의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게 해결이 되었으면 바로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전치사를 조사로 알고 있으면 폭망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전치사에 대한 최대 빈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치사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전치사를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보시게 될 건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치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각하시는 동안에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는 학교에서 어떤 시험이 있어가지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시험을 딱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곳에서는 시험이 하나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기분 어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했나? 라고 후회가 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다 겪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American English나 British English 마치 그것이 영어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기억해 둬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American English나 British English가 영어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링과 프랑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용어로서 어떠한 영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영어를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의 수단으로 보는 거지 마치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아니면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잘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은 에이시안 잉글리시를 하게 되면 또는 아프리칸 잉글리시나 유로피안 잉글리시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해가지고 영어가 이거는 천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Korean English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를 최대의 빈도수에 따라서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전치사도 보면은 여러 개가 있지만 아까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치사가 뭐냐? 바로 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 고등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치사에 대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한 15개 정도가 되게 되면 한 90%까지가 커버가 됩니다. 또는 토익이나 토플을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작게는 한 12개에서 많게는 한 18개 정도의 전치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오는 전치사에 대한 전체 전치사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즉 뭐냐? 전치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빈도대로 즉 시험에 정말 출제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빅데이터를 돌리고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에는 5억 6천만 개의 문장으로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문장들에 대한 빅데이터로 구성된 걸 제가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썼을 적에 가장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전개해 드릴 겁니다. 전치사의 핵심 의미와 사용 의미라고 있는데요. 이 전치사의 핵심 의미와 사용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치사에는 참 많은 의미가 사전을 펴보시게 되면은 한 개의 전치사마다 수십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십 가지의 의미라도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 문화권에서 축적되어져서 발견한 바로 그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for는 어떤 의미로 써야 되겠다. 어떤 뉘앙스로 써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어린 나이에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 친구들이 그 문화권에 사용하면서 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상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규칙에 근거해서 봤을 적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지언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전치사의 핵심 의미 하나입니다. 보통 하나, 많게는 한 2개 정도인데요. 이 2개가 정도로 오버랩 되어집니다. 이것이 핵심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표현들을, 용법을 깡그리 다 외워서 사용하려고 하니 되지 않았던, 그래서 폭망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동사하고 전치사에 대한 최대 빈도수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그 look for, 그 다음에 wait for 이런 표현들을 봤을 겁니다. pay for. 즉 무슨 얘기냐면은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연결되어져 묶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표현들 중에 가령 예를 들면 on이라든가 of이라든가 for라든가 이런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져서 구동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는 동사, 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엄밀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의 그냥 이디엄이라고 하는 수고 형태로 외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것에 대한 깊은 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찰이나 아니면 이해가 없이 무작정 외우다 보니까 외웠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되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까먹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동사 전치사를 열심히 수고집을 외워서 학습을 했는데 막상 내가 쓰려고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동사와 전치사에 대한 최대 빈도수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해서 폭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하고 전치사하고 2개 연결되어진 거를 표현을 배울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혹시 하나 잠깐 떠올려 보면은 be famous for, 예를 들면 뭐뭐로 유명한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be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그 식당은요 스시로 아주 초밥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스시 이렇게 되겠죠? 또는 그 도시는 와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라고 할 때 the city is famous for its wine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적에 be famous for, 그래서 the city is famous for its wine. 그래서 be famous for 이런 빈도로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be famous for라고 하는 것을 세 개를 뭉쳐서 하나의 수거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령 이 표현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The city got famous for its wine.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지금 비동사 대신에 이게 사용이 되었죠. be famous for 이 세 개가 아니라 famous for 이 2개로 최대로 빈도로 나타나는 것들, 가령 for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available for, responsible for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famous for 이런 거에 근거해서 5억 6천만 개의 표현 중에서 가장 빈도수를 많이 사용하는
영어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학습 못했기 때문에 엄한 것을 학습해가지고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깡그리 외우니 그게 학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6번째는 바로 이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의 거기에 표현들 들어가는 걸. 예를 들면 뒤에 전치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turn 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turn it on 이거는 맞아요. 근데 turn it on, 근데 turn on it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때 on은 전치사가 아닌 부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와 뒤에 어떤 말이 명사나 명사고 대명사들이 오고 뒤에 하나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부사로도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아이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이독해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 설명을 할 때 그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 전치사에 관해서 6가지 이렇게 하면은 폭망한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전치사를 조사로 알면은 폭망한다. 자, 두 번째, 전치사를 학습하는데 최대 빈도수, 즉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즉 지구촌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를 사용 못하지, 그런 학습들, 전치사를 학습 못해서 폭망하는 것,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치사의 핵심 의미, 각각의 전치사마다 원어민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의 모국어를 습득하면서 만들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인재언학자들이 밝혀놓은 것, 그것을 알고 그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 배웁니다. at, on, in. 얘들은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간의 의미로는 어떻게 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문화적인 영향도 같이 포함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거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과 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전치사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으로 같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네 번째죠. 자, 그렇게 학습을 못해서 전치사의 핵심 의미와 그 사용 범위가 잘못 학습이 되어져서 폭망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요. 동사와 전치사, 이것도 역시 최대 빈도수로 학습을 하지 못했을 때 역시 전치사를 폭망하는 거죠. 이 폭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겁니다. 제대로 내가 말을 하거나 쓰고자 할 때 읽을 때도 그 의미가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제대로 내가 말할 수 없고 쓸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치사와 관련되어진 형용사, 아까 전에 be famous for 말씀을 드렸는데 famous for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최대 빈도수에 따라서 학습을 해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 동사와 뒤에 명사가 오고 전치사가 왔던 이러한 덩어리들을 하나로 보게 되는, 그런데 이 뒤에 오는 것들이 전치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빈도수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전치사의 의미, 그리고 전치사의 기능, 그리고 전치사가 다른 동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다른 것과 붙어서 사용되어졌을 적에 그에 대해 최대 빈도수로 어떤 표현들이 지구촌에서 영어권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갈 때 더 이상의 전치사의 폭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지금 제가 전치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치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신 분들이 거의 다반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심지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서도 그런 고충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사실 약간 좀 지금 앞에 인트로덕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망하는, 왜 내가 영어가 전치사를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시고, 다음 시간부터 전치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최대 빈도수의 전치사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런 학습 전략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을 나누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들이 밟아 나아가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신다면은 새로운 영어의 환경, 그리고 영어의 인식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를 더욱더 점진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